하이에 들어가면 둥치딱치 둥치딱치. 얘가 뉴욕 뭐 디트로이트 이렇게 이제 움직여. 그랬다가 얘네가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유럽으로 넘어갈 때 바로 요 애시드 하우스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들읍시다. 레벨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하우스 4부작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그거의 첫 번째, 과연 하우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희의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한 달에 하나씩 장르를 선정합니다. 저번 달에는 디스코, 바로 뒤에 나온 장르인 하우스에 대해서 배워야죠. 이번 달은 하우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총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하우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서 2020년대까지의 하우스의 역사를 갖다가 스피디하게 그렇게 한번 훑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카피를 하나 해볼 겁니다. 카피, 패기 9의 라는 곡을 카피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만든 프렌치 하우스 음악을 한번 배워볼 거고, 그리고 수강생들의 곡 피드백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주 안에 제법 하우스다운 음악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악을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역사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힙합을 좋아하는데 힙합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이야. 근데 힙합의 어떤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그런다고 힙합스러운 음악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을 항상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하우스라고 하면은 거의 EDM의 근본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 얘의 근본 중에 근본 중이 또 하나가 테크노 같은 것들이죠. 자, 하우스 음악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60년도에 펑크 음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바로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이 이후에 1970년대, 1980년대에 되면서 이 펑크 음악이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스코 음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뭔가 느낌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또 유사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1979년도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디스코 데몰리션 나이트 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디스코 음악이 성소수자들 아니면은 흑인 커뮤니티 이런 곳의 음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사회에서 이게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저거 찍어 누르자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구 경기가 있는데 디스코 음반을 갖고 오면은 자리 할인해 줄게 라는 이벤트를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코 음반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코 음반들을 모아가지고서 경기 전에 폭파시킵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흥분하고 막 폭도들이 돼가지고서 깨부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부터 이 디스코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면 안 되는 음악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꺾이겠습니까? 안 꺾입니다. 이 이후에 1980년대에 접어들어가지고요 하우스 음악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 프랭키 너클스 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음악이 계속 플레이가 됩니다. 디스코와는 느낌이 달라. 디스코는 우리 다 같이 춤춰요. 하우스 음악은 나 건들지 마 혼자 춤출 거니까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워. 어쨌든 요 둘은 굉장히 유사한데 신디사이저의 향기가 좀 더 들어가고 좀 더 쿨해진 음악을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웨어하우스라는 클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런 음악을 트니까 여기가 좀 유명해졌나봐. 사람들이 그 음악 뭐야? 그거 하우스에서 나오는 음악이야 라고 하다가 이후로는 하우스 음악으로 불렸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나 만듭니다. It's House라는 음악을 만들어요. 이 음악이 시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랭키 너클스의 Where Love Lives.
네, 이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우스라고 내가 아는 하우스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왜냐, 이때는 디스코에서 이제 막 넘어갔기 때문에 디스코의 향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바로 그 전 시대 음악이 뭐죠? 바로 R&B 소울 음악들입니다. 그 느낌들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치비의 It's House도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It'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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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입니다. 아주 하우스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이러니까 이게 근본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음악을 들었을 때 근데 우리는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우스 음악의 특징. 첫 번째, 4 on the floor. 4비트로 꾹꾹꾹.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드럼이 둥둥둥둥둥. 여기서 이제 뭐 스네어 들어가면 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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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착. 하이에 들어가면 둥치딱치 둥치딱치. 이런 형태가 바로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춤추기 쉬워야 되니까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음악 향연. 이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사용이 됩니다. 1960년대쯤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7, 80년대 우리가 아는 빈티지 신디사이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자음들을 심지어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런 사운드로 음악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자 악기들 지금은 되게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쌌어요. 왜 쌌느냐? 안 팔렸거든. 떠리로 엄청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걸 갖다 주워가지고서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막 화성이 어떻고 막 재즈 막 선율하고 R&B 소울 이런 걸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샘플링입니다. 힙합만 샘플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먼저지.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전자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돼.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봐야 될 악기는 총 4가지입니다. TR-808이라는 악기고요. 하나는 TR-909라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 TB-303이라는 악기고요. 코르그의 M1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R-808입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힙합에서 쓰고 있는 딱 그 소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막 소리가 막 바뀌고 막 섞이고 더 폭력적이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류는 요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EDM 음악스러운 사운드가 있습니다. 바로 TR-909입니다. 좀 익숙하죠? 이런 사운드를 가진 것이 바로 TR-909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 두 악기가 하우스 음악의 어떤 사운드의 근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303이라는 악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되게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애시드 하우스라는 장르인데요. 이 하우스가 원래 시카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웨어하우스라는 곳에서 시작됐어. 요거는 시카고야. 그랬다가 얘가 뉴욕, 뭐 디트로이트 이렇게 이제 움직여. 그랬다가 얘네가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유럽으로 넘어갈 때 바로 요 애시드 하우스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애시드 하우스의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Like and we just keep doing it. He said, Pierre, keep doing it. So I was like, okay, I'm turning the knobs. And then we thought it sounded real crazy. 귀에 착 감겨. 네. 이런 사운드를 갖다가 우리가 TB-303이라는 악기에서 나오는 사운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코르그 M1이라는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우스 음악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운드가 바로 코르그 M1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셋 이름이 오르간이에요. 오르간인데 이제 베이스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오르간 베이스라고 치면 굉장히 우리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입니다. 좀 독특해. 도를 누르면은 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와 완전 오도 위에 있는 솔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베이스와 멜로디를 약간 동시에 처리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주 사용했던 악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샘플링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샘플링된 하우스 음악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곡은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며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어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첫 번째 곡은 스타더스트의 Music Sound Better With You. 이런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요 곡을 샘플링 했다고 해요. 샤카칸의 Fate. 이런 음악을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서 하우스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 곡을 이제 들려드릴 때 저런 비슷한 곡을 좀 이제 들려드릴 예정이긴 해요. 자, 한 곡 더 들어봅시다. 모조의 레이디. 지금 들은 음악은 그 당시에 나왔던 음악들은 아니에요. 그냥 샘플링의 어떤 예시인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하우스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놓고 요게 어떻게 변천사가 생기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카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뭐 디트로이트나 뉴욕 이런 데로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가라지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돼요. 뉴욕스러운 느낌의 하우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레반의 파라다이스라는 어떤 클럽이었나 봐요. 여기에서 플레이했던 그 사운드라고 해요. 네, 이런 음악들을 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뉴욕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죠? 굉장히 회색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브가 차분해요. 지금의 그것과는 이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음악 자체도 약간 조금 더 무드 있어지고요. 소위 말해서 약간 멋있어지고 소울풀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딥하우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회색빛이고 뭔가 소울풀하고 그런 느낌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쯤부터는 전 세계로 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DJ들이 이제 이비자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 빵 터진 거야. 그러면서 쫙 퍼졌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특히나 퍼졌던 장르가 바로 아까 말했던 애시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이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음악을 기반으로 한 파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락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침범했다면 하우스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침범을 하는 거죠. 후반에 유럽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우스, 테크노 같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파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레이브 문화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클럽 문화예요. 춤추고 노는 파티 문화. 우리 다 같이 춤춰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까 하우스가 어떤 느낌이랬죠? 나 춤출 거니까 나 건들지 마. 나는 나대로 춤출 거고, 나는 너네들이랑 똑같이 옷 입을지도 않을 거고, 똑같은 동작도 안 할 거야. 어떤 약간 꼴값이기도 하지만 또 쿨하기도 한 그런 느낌들의 파티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파티가 어떤 공간에서만 하면 좋은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 그리고 파티 같은 거를 하게 됐을 때 무조건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해야 어떤 흐름이 생겨. 90년대는 진짜 문화의 어떤 태동기다. 특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이제 퍼져 나갔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하우스와 이제 팝 같은 게 결합을 해가지고서 또 유명하게 아주 잘 됐던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물급 프로듀서들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제가 EDM 아티스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바로 다프트 펑크, 데이비드 게타, 또 켈빈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00년대에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어. 2000년대에는 그래도 매니아의 어떤 음악으로서 인정받고 있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이제 성공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2010년대에 빵 쌓아놨으니까 2010년대에 빵 터트릴 수도 있는 거야. 2010년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물급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마틴 게릭스, 스웨디쉬 하우스 마피아, 아비치, 카이고, 앨런 워커, 알레소, 제드, 디스클로저, 저스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빵 터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대형 페스티벌. 대형 페스티벌에 가면은 이런 음악들이 무조건 필수죠. 대표적으로 월드페라든지 아니면 UMF 페스티벌들이 개최가 되면서 이런 스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건 사담인데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거의 모든 UMF를 다 갔었거든요. 2018년, 19년 얘네들이 갑자기 장소를 바꿔요. 근데 헤드라이더들이 갑자기 다 취소합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스티벌이 한번 망해요. 그러고서 얘네들이 환불을 안 해줍니다. 지금 거의 한 7년, 6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주 괘씸한 인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020년도가 되었죠. 2020년대에는 페스티벌이 쪽 망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요. 페스티벌이 아웃돼요. 자, 그렇다면은 대략적인 발달 역사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장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우스 음악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류만 해도 게러지 하우스, 뉴욕 하우스, 디트로이트, 시카고, 게토, 애시드, 앰비언트, 힙, 프렌치, 딥, 테크, 펑크, 베이스, 프로그레시브, UK 진짜 많습니다. 얘가 근본인 만큼 이런 파생 장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EDM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테크노 계열하고 하우스 계열로 나뉘는데 이 하우스 계열을 내가 몇 개 들었다고 해도 이걸 똑같은 하우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해볼 거냐, 몇 가지 근본 장르들의 음악들을 좀 들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가장 유명한 바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유명한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티타늄입니다. 데이비드 게타 노래예요. 네, 요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딱 우리가 그 EDM 페스티벌 하면 떠오르는 1차적인 음악이 아마 이런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일 겁니다. 보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심이 됐던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팝스타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곡을 만드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들어봅시다. 켈빈 해리스의 썸머. 네, 요런 사운드입니다. 지금 아까랑 뭔가 비슷하죠? 후렴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전까지 이렇게 빌드업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올라와가지고서 뭔가 빵 터지는데 시원한 사운드가 탁 나오면서 메인 멜로디가 있어 사람들이 춤추고, 또 하우스의 그 포 온 더 플로우는 딱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요런 형태의 음악들입니다. 하나만 더 들읍시다. 레벨 네, 이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통점이 어떤 건지 파악이 되셨죠? 마피아 형 섭섭해하니까 잠깐 들읍시다. 요게 바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장르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바로 빅룸입니다. 얘네들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머저리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야성적이고 좀 더 머저리고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쫙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좀 연출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은 역시나 네, 이런 느낌의 곡이 되겠습니다. 좀 더 원초적이야. 그리고 아까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뭔가 팝스러운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런 건데 이건 그런 거 없어. 그냥 춤춰. 대형 공간에서 춤춰.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이 곡도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들어볼게요. 3, 2, 1, go! 이 1차원적인 이 쾌감에 꽂혀있는 이 음악 좋아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쇼택의 노래입니다. And that's how it is now. You better dip on the dance floor now. Get on that rhythm now. I'ma say, 이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홍대 가면 지금도 너무 웃기네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언제적 노래인데 아직까지 틀어야 돼. 근데 이거 안 틀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아직도 힙합클럽 가면 넥스트 에피소드 이런 거 나오고 발전이 없어. 자, 아무튼 이런 음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르는 바로 트로피컬 하우스입니다. 이 음악은 여름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하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또 유명한 곡인 카이고의 Firestone. 이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약간 통통 튀죠. 특히나 이제 플럭 계열의 사운드 정말 많이 사용했고 또 퍼커션 뚱뚱뚱뚱뚱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같은 것들도 약간 그 하와이 같은 데서 치는 기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르는 바로 딥하우스 입니다. 딥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재즈하고 소울풀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좀 쥐란 느낌들을 보여주는 장르가 바로 딥하우스라고 했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딥하우스들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좀 찾기도 애매해. 그래서 가라지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딥하우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곡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down to business. Give you one more night, got this. We've had a million nights just like this. So let's get down to business.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되게 보면은 약간 그 쿨한 느낌이 있죠. 이제는 바로 프렌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프렌치 하우스는 꽤나 오래됐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다프트 펑크입니다. 또 저스티스 아티스트도 아주 유명하고요. 프렌치 하우스는 느낌이 세련되고 너무 들뜨지 않고 약간 고급진 느낌? 띵곡 갑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좀 독특하죠, 느낌이.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런 곡들이 바로 하우스의 대표적인 장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약간 그런 쪽 음악이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우스 음악 아주 간단한 음악을 하나 카피를 해볼 건데 바로 이 곡을 좀 해볼 겁니다. 이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카피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제 하우스 음악을 하나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한번 일단 들어보기나 하시죠. With the spark of heat, your heartbeat sinks with my tapping feet. We move like echoes around the room tonight, glittering shadows and soft moonlight. Touching the stars.
곡을 예쁘게 만들어 가져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나마 유행하는 하우스 장르는 어떤 장르인가요? 그나마 이제 좀 많이 들리는 게 이제 펑크 하우스 같은 경우들, 틱톡 같은 데서 많이 쓰여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건 좀 적어드릴게요.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 이러려면요,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면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학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이러려면요, 온 세상의 문화 컨텐츠들을 섭렵해야 돼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이 어떤 옷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쇼가 있는지,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하입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음악이 보여요. 왜냐면은 패션과 음악은 밀접하게 붙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음악적인 것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많이 보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일처럼 해야 돼. 이게 어려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봐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보지만 좀 더 거국적인 시선을 가지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보세요. 송캠프 99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수업 듣기, 로직 클래스, 화성학 클래스, 뭐 각종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50강, 24강, 27강, 31강, 20강, 그리고 매 주마다 월요일, 수요일마다 라이브 클래스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 이렇게 밑에 쭉 있습니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디스코도 하고, 펑크 음악도 하고, 힙합도 하고, R&B도 하고, 네오소울도 하고, 뉴잭 스윙도 하고, UK 가라지도 하고, 장르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마다 테스트도 있고, 기초 테스트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피드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코드 진행, 약 260개 정도의 코드 진행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매일마다 10곡씩 각 장르별로 해가지고서 음악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리포트도 작성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갑니다. 디테일하게. 마지막 챌린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미션 수행, 주간 미션, 데일리 미션 이렇게 있어요. 이 미션들을 수행을 하시면은 강의료가 환급이 됩니다. 나는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서 선뜻 구독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FL 사용법이 아닙니다. 음악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단지 모양이 좀 다를 뿐이야. DAW가 다르니까.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가 그중에 절반은 다른 DAW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K-팝 강의 아닙니다. 아티스트가 되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의 역사와 하우스 음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하우스 한번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